안녕하세요. 생명대행진 2020 진행을 맡은 프로라이프 여성의 배정순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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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선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시간에 생명대행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2년 시작된 생명대행진은 올해로 벌써 9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지만 생명대행진은 매회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무더위와 태풍이 거세고 대단했습니다. 더욱이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전염병은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며 아직도 여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집회가 불가능하거나 무산된 가운데 생명대행진 조직위원회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작년 4월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법 개정안이 올 12월로 다가온 이 엄중한 시기에 태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행진을 결코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비대면 방식의 생명대행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무엇보다 참가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과감하게 모든 행사를 바꾸었습니다. 식전 행사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대행진은 개별적인 개인 챌린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태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소중한 행진에 마스크를 쓰시고 동참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사 후반부에 또 개인 챌린지 참여 영상과 참여자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생명대행진 2020 시작하겠습니다. 생명대행진 컨퍼런스는 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생명대행진 조직위 계정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참가 신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의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링크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채팅창에도 저희가 주소를 한번 링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으로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9회 생명대행진 2020 컨퍼런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 선언이 있겠는데요. 오늘 또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회 선언을 아주 소중한 두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참가자 중에 아마도 최연소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네. 어머니 성함이 오혜원 씨입니다. 네, 오혜원 씨가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배승환, 배승호 형제인데요. 두 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배승호 학생, 안녕하세요. 여보가 들어줘. 네. 좋습니다. 배승환, 배승호 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가자 중에 최연소시고요. 자, 오늘 어디 계신 누구신지 잠깐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경남 창원시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배승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뒤에 지금 형제들이 또 함께하고 있네요. 이름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동순 배승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 챌린지도 함께 참여를 해준 걸로 아는데 어머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생명대행진은요, 전 세계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배승환, 배승호 군 힘차게 개회선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회 2020 생명대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씩씩한 모습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이 생명대행진 개인 챌린지에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네, 감사합니다. 생명대행진 2020 비대면 컨퍼런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생명대행진 조직위원이신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이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회장님께서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 직접 오시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좋지를 못해서요. 지금 양평 병원에서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라이프 의사회 회장이시고 생명대행진 조직위원장이신 차이재 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네,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생명대행진 조직위원장 차이재입니다. 먼저 코로나와 물난리와 태풍의 악조건 속에서도 생명수호를 향한 행진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임신 전기간 낙태 허용이 웬 말입니까? 이 주제는 지난 수십 년간 생명운동가들과 낙태 옹호론자들 간에 끊임없이 싸워왔던 최대의 논쟁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한 낙태 허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받아들인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몇몇 독재국가나 통제국가에서만 이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재국가 또는 통제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을 지금 국가 정책의 핵심 책임자가 본분을 망각한 채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시키겠다는 발상은 낙태 비범죄하라고 돌려서 말해왔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은 여성의 요청에 의한 초기 낙태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일부 부처와 낙태 찬성론자들의 목적을 지닌 의도적 야합은 저들이 애시당초부터 낙태죄 완전 폐지라는 초법적이며 탈법적인 작업을 벌여왔다는 것이고, 최근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매 그야말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소위 선진국에서도 수용된 적이 없는 독선적이고 반생명적 발상이며 작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와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책임자로서 양측의 의견 조율을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무부서 장관이 앞장서서 한쪽 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여 마치 극단 여성주의의 대변인인 양 아나무인식 행보를 거침없이 내딛고 있다니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저들의 무모한 책동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극한 상황을 형성했다가 반대편에서 난리가 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밀당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최종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형적인 기만 책동술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흔들림 없이 생명소의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 주역이 될 소중한 태아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할 것입니다.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난자정자 수정의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되며 이 이후로는 어떠한 생명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상식적이며 과학적인 진실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 사회를 굳건히 지탱해왔던 보편적 가치관, 윤리관에 대혼란이 촉발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낙태를 줄이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자는 우리 본연의 목표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에 이번 낙태법 입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면에서 이를 중심에 놓고 고심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쉽지 않은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저들의 오만과 독선에 열받고 화도 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하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현실적인 문제 역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헌재의 판결이 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 것만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목표를 실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교회에서도 이런 중대한 국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속속 표명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에서도 연대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면서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생명대행진 2020 컨퍼런스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 낙태죄 유지와 생명친화적 낙태법 개정이 실현되어 작년 헌법재판소의 오판으로 인한 소중한 생명의 희생을 최소화시키며 향후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고 좋은 말씀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일일이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런 의식들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뜻을 강력히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꽃동네 설립자이신 옹진 신부님의 격려사인데요. 옹진 신부님께서는 격려사 말씀 대신에 직접 꽃동네 가족들과 함께 개인 챌린지를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보내오셨는데요. 옹진 신부님의 격려 말씀을 대신해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꽃동네 태아 동산에 와서 있습니다. 1973년 2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이 모자보훈법을 제정함으로써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그 법률을 발표함으로써 정말로 지금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슬픔과 고통과 비애가 가득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정부가 임명한 9명 중에 판사 중에 7명이 여성의 결정권이 존중돼야 된다고 해서 임신한 어린 아이들은 다 유산을 시켜도 허용이 된다는 모자보훈법마저 폐지령을 내려서 2020년 12월 30일까지 모자보훈법은 폐지가 되고 우리 꽃동네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백성들은 하느님은 인간의 생명을 당신의 영으로 창조함으로써 임신한 순간부터 한 인격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셔가지고 남자 여자 결혼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민법에도 보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그야말로
9개월, 약 9개월이 된 그 안에 출생하는 어린아이는 종족의 상속권과 재산의 상속권도 다 가지게 민법이 되어 있는데도 그런 법을 무시해버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통내는 지난 40년 동안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전국으로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일하면서 2000년도 대신에는 한국 전주교회 15개 교구 주교님과 교우들이 거기서 가정 대회를 여기서 했고, 지극히 존경할 프란스 교황께서 이곳에 오셔서 태아들 가장 죄 없이 죽어간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뜻있는 분들이 이 낙태 반대를 위해서 청와대에서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원, 국회의원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신선미 합의는 곧 사랑인데 사랑을 저버리는 이 문화가 암묵한 미래를 모자라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 전체가 나라가 없어지는 슬픔을 눈앞에 두고서도 우리는 지금 이런 곳에 깨어있지 못하고 여기에 우리는 불굴이 투사로 나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낙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태를 반대합시다. 낙태를 반대합시다. 네, 반대합시다. 낙태를 반대합시다. 반대합시다. 어린 생명을 살립시다. 우리 생명을 살립시다. 우리 모두 분발합시다. 우리 모두 불안합시다. 다음은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 생명위원회 박정우 신부님으로부터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신부님께서도 그동안 저희 생명대행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오셨고요. 또 많은 생명운동을 하고 계신 지도자십니다. 박정우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정우 신부입니다. 제가 격려사 부탁을 받았는데, 네, 그냥 제가 몇 가지 생각한 거 나누는 것으로 격려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생명대행진 컨퍼런스 개최 축하드리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상황도 어려운데 이렇게 생명의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프로라이프 모든 활동 단체들, 네, 또 활동가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작년 4월에 헌법재판소가 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올해 말까지 일정 기간 낙태를 허용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죠. 앞으로 이제 낙태 범위가 더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 생명수호 진영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세 가지 대응 전략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상 낙태 시행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그런 입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73년에 이제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낙태 합법화 결정한 이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서 1982년에 5가지 이제 낙태 때 해야 될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낙태 시술을 받으려면 상담 후 24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시술 전에 태아 상태에 대한 정보도 받고 낙태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경우에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낙태 시술 클리닉에서는 그 기록하고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992년에 이제 이것이 이제 위헌 소송이 걸렸는데, 1992년에 다시 연방대법원에서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한 이런 제한 조건들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낙태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입법을 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그 사전 상담 의무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낙태를 생각하는 여성들이 상담 통해서 낙태가 어떤 것이구나, 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기는지 그 실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여성이 비록 낙태를 생각했지만 혹시 출산을 선택한다면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제도적인 그런 혜택은 뭔가, 이런 것도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정보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낙태가 아니라 출산을 획득하는 것이 여성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여성에게 출산이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다면 낙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 물론 또 의료인의 양심적인 낙태 거부권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여성이 낙태 대신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그런 환경과 제도가 실제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사실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낙태가 여성에게 해롭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선택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우리가 존중하고 원한다면 여성이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제도적인 지원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입양특례법에는 미혼모가 사실 자기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출산하고 입양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명출산법을 제정해서 미혼모가 그런 익명이나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입양까지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또 현재 뭐 양육비 이행법, 또 한부모 가족지원법 이런 게 있어서 미혼모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죠. 특히 그 양육비 이행법 같은 경우에 그 생부가 책임을 회피할 때 국가가 강제로 이렇게 제한을 두거나 하는 것이 너무 약합니다. 최근에 좀 강화되긴 했지만 아직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 양육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양부가 그 친부에게 구상권을 국가가 먼저 행사하고 그 친부가 양육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면 징벌적인 제재 규정을 강화한다든지, 그래서 미혼모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인 그런 마련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혼 여성의 경우도 사실 낙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기혼 여성의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정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 그 아이를 낳으면 다양한 수당, 세금 혜택, 양육비, 교육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출산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이 더 그 가정에 더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성교육을 포함하는 생명 존중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존중 문화도 확산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생명,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입법이 저는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교회에서 생명 존중 교육법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하려고 지난 국회 때 많이 애를 썼는데 통과는 안 됐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교육의 중요성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명운동의 방향을 태아 살리기 프로젝트 2021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2021년에 이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더 태아 살리는 일에 또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비록 국가가 법률로 낙태를 허용하더라도 우리의 양심의 법은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 모든 어떤 국민들이 가지면 이 낙태 합법화 시대에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바른 생명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또 출산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국가가 조금 더 고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정우 신부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김선교 의원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양평 지역구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생명대행진 2020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을 저도 함께 걷고자 이렇게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 보호를 위해 전 세계인들이 한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대표로 박대한 비서가 동참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6.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낙태에 대한 처벌이 헌법 불합치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낙태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생명 경시의 풍조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생명은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선 되어야 할 가치이며 생명권은 그 누구도 침해당하지 않아야 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태아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보통 임신 8주 정도면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장 박동 소리를 힘차게 내며 점점 한 인간으로 발달하고 성장하는 태아의 목숨을 우리가 강제로 끊어내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와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더위와 긴장과 코로나19로 국민들 모두 그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처럼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모두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생명대행진 2020에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입법을 하시는 우리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이런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올바른 낙태법 개정에 대한 방향으로 우리 프로라이프 변호사회 윤영한 회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윤영한 회장님. 네, 윤영한입니다. 네. 네, 회장님 지금 비디오가 꺼져 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화면을 터치하셔서 하단에 있는 비디오를 좀 켜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프로라이프 변호사회 윤영한 네. 회장님으로부터 올바른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방향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라이프 변호사회 윤형한 변호사입니다. 생명대행진 운동을 저희들이 이번이 9회째이고 지난 10년간 생명대행진 운동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생명대행진 운동을 잘 이끌어 오신 우리 차혜재 회장님, 그리고 10년간 그 많은 후원을 해주신 꽃동네 오은진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 그 코로나 사태 하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해준 우리 배정순 여성회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라이프 생명대행진 운동을 지금까지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이번 새 입법을 맞이하는 시기에 어떤 내용의 사항들이 입법에 반영되어야 할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계량을 하고 또 생활의 편의에 따라서는 생명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헌재 결정에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또 화도 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니 금년 말까지 2020년 말까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 규정들은 실효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새로운 낙태죄 규정을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앞으로 새로운 낙태죄 입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헌재는 전면적인 낙태죄 처벌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문에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일부 여성 단체들이 낙태죄의 전면적인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배치됩니다. 헌재 결정문 26페이지를 보면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는 이 조항들의 유연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낙태의 형사 처벌에 대한 규율을 형성함에 있어서 결정 가능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 가능 기간의 종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 가능 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 가능 기간과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 상담 요건이나 숙려 기간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우리 재판소가 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 재량을 가진다 이렇게 설시했습니다. 따라서 낙태의 전면 자유화는 헌법제가 재판소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다수 의견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 사유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이러한 사유에 의한 낙태가 허용될 수도 없고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도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다수 의견이 내세우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들은 그 자체로 원래부터 존재하던 사회적 문제들이지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문의 그 다수 의견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들의 그 사례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아이가 있는데 또 임신이 되었다. 또 맞벌이 부부인데 임신이 되었다. 이런 사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은 소수 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래부터 존재하던 사회적 문제들이지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다수 의견이 제시하는 사유들과 유사한 사유들은 너무도 많아서 이들 사유를 전부 열거해서 입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낙태의 전면 자유화를 주장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낙태의 전면 자유화는 헌재의 다수 의견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 사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행 모자보건법 14조 제1항은 5가지의 낙태 허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4조 제1항의 그 5가지 사유 중에서 1호의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적 장애나 신체 질환 사유, 또 2호의 전염성 질환에 의한 사유, 4호의 근친 간의 임신은
낙태 허용 사유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이 1호의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의 경우는 의학이 발전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초래하는 것이고, 또 임신 초기에 이런 식별을 판단한다는 것이 의료 기술상으로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2호의 전염성 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학의 발달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임신 초기에 이것도 식별하는 것이 부정하다는 점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4호의 근친 가능 임신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이것이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오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호와 5호의 경우에만 그 14조 1항의 3호와 5호 강간 등의 경우, 또 모체의 위험의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만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낙태가 가능한 경우에도 임신 중기, 즉 22주 이전에만 가능하고, 22주가 넘는 임신 중전은 이거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22주 이후에는 모든 경우에 낙태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나 질환이 있는 아이를 치료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고 낙태하는 것은 의학적 사유가 아니라 의학적 진단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사유의 낙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태아 사유에 의한 낙태가 허용되면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진단 당시에 낙태가 가능한 질환이 있음에도 이런 태아의 이상을 사전에 진단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의 낙태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법적 책임까지도 부담할 그런 위험성이 있기도 합니다. 네 번째, 미성년자의 경우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의 경우에는 19세, 또 장기 기증의 경우에는 16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 이하에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태의 경우에도 16세 미만의 인부가 낙태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보호자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상담기관에서 동의 거부가 가능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낙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전 상담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년에 헌재 결정문에서도 헌법 불합치 의견, 또 위헌 의견, 이런 7명의 다수 의견에서도 모두 상담 제도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읽어보면 불합치 의견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낙태 갈등 상황에서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충분히 숙고한 후에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장애가 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태아의 생명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의 의미, 과정, 결과, 그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담 제도는 반드시 새로운 입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숙려 기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 상담을 한 후에 낙태 시술까지는 상당한 숙려 기간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며칠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은 본 발표자는 일주일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7번째, 낙태 시술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태 시술은 산모의 건강 보호에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서 시술되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그 낙태 시술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그 양심에 따른 낙태 진료 거부권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 법률 체계에 관해서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낙태 허용을 하게 되더라도 법률 체제상으로 이 낙태에 관한 내용들을 별도의 법률에 정할 것이 아니라 형법상의 낙태죄 규정에 위법성 조각 사유로 규정해야 될 것이고, 지금의 모자보건법 14조는 삭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담 절차에 관해서는 다양한 내용의 상당량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입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입법에 반영돼야 할 사항들을 법률가로서의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명대행진 2020 비대면 컨퍼런스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생명 보호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을 또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분들의 스피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순서로는요, 대구 미혼모 가족협회 대표이신 김은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대표님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모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미혼모들을 위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죠? 네, 저희 대구에 있는 미혼모협회 아임만 같은 경우에는 위기 임신 출산을 주로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낙태, 그러니까 임신 중절 수술이라든가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출산 시기를 맞는 미혼모를 많이 상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로라이프 생명대행진 주제하고 많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시민단체로서 한번 토론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우리가 낙태 반대 운동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태어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바로 그 최일선에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오늘 스피치 연자를 모셨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현대 사회에서 한국 사회는 이제 혼전 성관계인 경우에는 이제 비정상적이라고 부정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혼전에 임신하거나 출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문화적으로 억압적인 문화 기제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전에 여성이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아이를 어떻게든 이제 여성이 임신하지 않은 상황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원가족들도 굉장히 억압적으로 강요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에서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임신 중절 통해서 없애든가, 임신 중절이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임신 중절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입양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통해서 없애고 아이는 정상적인 결혼을 통한 가족 제도 속에 아이를 보내고 입양 절차를 통해서 보내고 여성은 다시 사회적 관계 속으로 되돌아오기를 많이 강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와 입양은 추가해야 된다고 저희는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헌재 판결이 났을 때 저희 협회에서는 과거에 이제 낙태법이 2010년도 이후에 프로라이프 운동하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와 같이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낙태가 계속 이루어지면 한국 사회가 계속 존속될 수 없다라고 사회적 인식이 같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낙태 금지법이 굉장히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같이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미혼모가 이제 낙태가 금지가 되면 미혼모들이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개입과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굉장히 소극적인 개입.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 중절을 통해서 아이를 삭제하는 조치라든가 아니면은 과거에 계속 있어왔던 임신 중절을 통해서 아이를 어떻게든가 아니면 여성이 가족관계부에 아이를 등재시키지 않는 방식, 입양이란 방식을 취하는 방식, 굉장히 방식을 계속 지속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방식은 구체적으로 2010년 이후에도 논의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저희 미혼모 단체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2015년도 이후에 조사를 해보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혼인하지 않고 애를 낳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사를 해보면 20.4%만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그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똑같은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54.2%가 혼인 이후에 아이 없이 살고 있다라고 대답하거든요. 이게 무엇을 대답하냐면 그런 제도 안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건 자연스럽고 아이를 안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다. 이건 선택지지만 그런 제도 밖에서 아이를 가지고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사회인식을 드러내는 조사표라고 보입니다. 그런 사회적 인식은 계속 남아있고 정책적 고민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 계속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 헌재 판결이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느꼈었냐면은 낙태법은 굉장히 계속 있어 왔지만 실제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저희 협회에서도 9개월이라든가 8개월에 낙태 시술을 하는 현장을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 제3자가 고발했을 때는 범죄로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실제로 범죄로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신부가 신고했을 경우에만 범죄로 성립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작년에 헌재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성립이 됐던 거예요. 작년 헌재 판결에. 근데 올해 저희가 이거 토론회 얘기를 저희가 들어왔을 때 저도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 미혼모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낙태를 찬성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게 모든 주수의 아이들의 생명을 이게 부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미혼모를 지지하는 단체인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이 아이들이 선택한 여성들을 지지하는 것이지 미혼모란 자체를 지지하는 단체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1주가 됐든 10주가 됐든 30주가 됐든 40주가 됐든 임산부인 경우도 지지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출산을 맞이하는 상황이 닥친
출산부인 경우도 저희가 모든 지원을 하고 있는, 민간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인 것인데, 저희가 임신 중절률을 조사를 해보면 지금까지 밝혀진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럽과 남미 이런 것들 조사해보면 임신 중절률은 법으로 이제 강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교육에 의해서, 성교육, 어느 만큼 공교육에 의해서 교육을 확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식 제고, 국민이 얼마만큼 성에 대해서 인식이 잘 제고된가에 따라서 임신 중절률이 낮고 높은가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걸 모든 것을 낙태를 허용한다, 낙태를 허용 안 한다에 따라서 임신 중절률이 낮고 높다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안전한 출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체계적인 종합 시스템, 그러니까 지원 체계, 지식을 가진 전문 기관, 그리고 조직, 그리고 종합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바보의 나눔 재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시부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을 무엇인지를 서로 논의해보고 나눔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엇이냐면은, 지금 왜 임신했는가, 어떤 경로로 이 아이가 아까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유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임신했는가, 이 생명이 결합되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는 낙태해야 되는 생명인가 아닌가, 이거는 저는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옳지 못한 판단이라 생각하고,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숙려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생명이 아니고 그냥 뱃속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냥 법을 보일 수 있는 어떤 판가름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든가 글자로 이렇게 끝낸다는 것이 너무 잘못된 인식 제고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이기에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해야 될 생명을 선택하실 분들에 대해서 지원 정책이라든가 구체적인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라든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 협회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김은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참가자분들도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낙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프로라이프 대학생회를 직접 창립하시고 지도를 해주고 계신 김승주 교수님을 모시고 스피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낙태죄 처벌 여부에 방향키를 쥐고 이미 태어난 생명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게 합법적인 폭력을 저지를 수 있게 하는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간 존엄과 자기 결정권은 서로 대립될 수 있는 개념들이 아닙니다. 이 둘은 목적과 수단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인간 존엄이야말로 자기 결정권의 근거이자 동시에 목적입니다. 국가는 인간 존엄을 보호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자기 결정권 또한 존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던 대학생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희 프로라이프 대학생회는 가임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앞장설 필요가 있음을 느끼고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총 6개교 60여 명의 대학생들이 생명 캠페인, 뮤지컬, 유튜브 영상, 웹드라마를 비롯한 각종 생명 콘텐츠를 제작해서 죽음의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생명 문화의 확산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코로나19 대학생의 시기 속에서도 줌을 이용해 매주 화상 워크숍을 가져왔습니다. 현 상황의 이슈들을 파악하고 낙태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사회학적, 법적, 신학적인 스터디를 해왔습니다. 특히 외국의 낙태 관련 법안을 살펴본 후 토론과 토의를 통해 대학생 성명서를 제작하고 배포했습니다. 그렇게 낙태죄 폐지 입법 추진에 대한 대학생의 성명문과 또 헌재 판결을 전후한 노력들을 보여주는 브로슈어, 또 대학생의 편지를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번역하여 알프레드 슈에레붓 교황대사님을 뵙고 전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현 상황을 알려드리고 한국 사회에 메시지를 주십사고 간곡히 청한 것입니다. 프로라이프 대학생의 대표 학생을 통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청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주 교수님, 또 우리 프로라이프 청년 대학생회를 직접 창립하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프로라이프 대학생회 부대표인 이주연 학생으로부터 스피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님.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라이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라이프 대학생회 부회장 인천가톨릭대학교 4학년 이주연입니다. 이번 여름에 진행되었던 제5회 생명캠프에서 프로라이프 대학생회는 정부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은 PPT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낙태죄 폐지 입법 추진에 대한 대학생들의 입장. 인간은 수정된 순간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DNA 정보를 담고 있는 온전한 존재이며 임의의 시점의 기준으로 생명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태아의 생명은 변하지 않는 자연법적 가치를 갖기에 보호되어야 하며 낙태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생명권은 어떤 권리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태아는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다른 차원의 가치이기 때문에 양립시켜서는 안 되며 여성과 태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낙태죄의 폐지는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게 됩니다. 낙태가 형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연간 15만 명의 태아가 생명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태아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는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지며 낙태 관련 의학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게 되어 생명은 더욱 가볍게 여겨질 것입니다. 한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과 남성에게도 양육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양육비 이행법의 시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혼모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아기의 출산 및 입양을 보장하는 임명출산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한부모는 태어날 아이의 생명을 지킨 위대한 부모이며 자신의 바람에 따라 출산을 하고 양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피임 위주의 성교육이 아닌 성, 생명, 사랑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생명의 문화로 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에 대해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강화하여 자유로이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형성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6일 태아 생명을 수호하는 프로라이프 대학생의 일동. 지난 8월 위의 성명문을 교황 대사님을 통해 교황님께 전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프로라이프 대학생회는 생명 존중을 최우선의 가치로 어떠한 현실과도 타협하지 않으며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래를 책임질 젊은 청년들입니다. 프로라이프 대학생회 이주현님과 그 학생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병원이신가요? 네, 좀 진료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이 바쁜 진료 감사합니다. 시간에 이렇게 짬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생명 수호 운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이명준 소장님 큰 박수로 스피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생명대행진 2020 준비해 주신 차이재 대표님과 또 사회를 잘 봐주고 계신 배정선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도 같이 뜻을 모아서 한 생명이라도 더 우리가 구하고 지킬 수 있도록 힘을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는 여러 단체와 연합해서 국회에서 포럼도 열고 또 여러 단체와 함께 뜻을 모아서 생명 살리는데 3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원칙이 반영된 임산부와 태아를 지키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각 단체에 공유하고 또 이 법안이 입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첫 번째 그 원칙으로는요,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낙태를 행위를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낙태가 돈벌이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는데 더 이상 이제 낙태가 돈벌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상업수의를 배격한다는 두 번째 원칙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우리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들과 또 의료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그 비윤리적인 낙태 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나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내세운 사회경제적 사유는 저희들이 절대로 받아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사회경제적 사유는 우리 발달된 의학과 사회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이 생명을 죽이는 이 쉬운 방법을 또 악한 방법을 택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태아 기형이나 염색체 이상, 선천성 결함을 가진 아이도 이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얻도록 우리가 도와줘야겠습니다. 최신 의료기술을 통해 출산 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도와줘야겠습니다. 특별히 사회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1년에 출산 장려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돈이 무려 한 해 11조가 넘습니다. 이 11조가 다 어디에 집행되는지 알 수 없는데 이제는 이제 정부에서 이 11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낙태가 더 이상 돈을 버는 그런 상업주의에 영합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낙태 수술 역시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자격을 갖춘 의사 선생님이 꼭 시행해야 되고 또한 이 낙태에 대한 통계나 관리도 국가가 이게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의료인으로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의료인들이 전문가적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의료행위를 강요받았을 때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의사뿐만 아니라 수술에 참여하는 마취과 의사 선생님 또 간호사 모든 이
수술 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전문가적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이런 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태아는 우리 미래 국민들이고 또 우리들이 존재 이유고 또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데 마음과 뜻을 다 합해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지키는데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는 이것을 보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님이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생명사랑운동연합의 송혜정 대표로부터 스피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정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단체 이름이 생명사랑운동연합에서 K-프로라이프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바뀌셨죠? 네, K-프로라이프. 네, 송혜정 대표님이십니다. 저희는 태아 생명을 사랑하고 낙태를 너무나 싫어하는 여성들 단체로서 낙태하자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곳 있으면은 손과 발로 뛰어가서 직접 저희가 대응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인 시위를 한다든지 피켓을 든다든지 전단지를 뿌린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요. 이번 그 법무부 그 발표에도 그랬고 여성 단체를 꼭 끼우더라고요. 마치 여성들이 낙태를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낙태를 옹호하는 측의 여성 단체만의 소리를 듣고 마치 그것이 전체 여성의 어떤 뜻이냐 이렇게 오도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정말로 여성들이 바라는 낙태법 개정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낙태법은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입법 목적입니다. 그런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 단체들이 이 낙태 문제를 말하면서요. 더 이상 태아 생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태를 옹호하는 여성단체들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의 상황에 논점을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를 정당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낙태를 허용하라는 여성단체들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를 상대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낙태 비범죄화라는 이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가의 태아의 생명 보호 의무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항상 현장에서 글쎄 이렇게 싸운다고 하면 좀 표현이 좀 거친가요? 현장에서 대응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이 대립과 싸움이라는 것은 말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저들은 절대로 낙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임신 중단. 임신 중단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뭐 이 세탁기도 아니고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키면은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까? 이게 은근히 보면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저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저들의 용어에 휩쓸려 가지고 생명인 태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 4월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기 전에 2월에 그 한국보건연구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낙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낙태 실태 조사한 그 결과를 낙태 옹호하는 단체와 많은 언론들이 여성들이 낙태죄가 폐지되길 원한다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해냈는데 사실은 그 실태 조사를요 면밀히 잘 들여다보면은 여성들이 실제로 그 낙태죄를 무턱대고 그냥 낙태를 하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성의 소리를 좀 제대로 좀 들어라. 그래서 실태 조사를 조금 재조명 잠깐 하고 싶은데요. 여성들은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상담에 대한 질문에서는 96.7%가 출산 양육에 관한 정부 지원 정책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건가요? 네, 뒤에 두 분이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송 대표님.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낙태죄 폐지를 원했던 것은 형법에서 여성만 처벌받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공동 책임을 해주고, 그리고 문제는 낙태를 몰리는 상황에 대해서 말을 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태아를 죽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혜정 대표님 목소리에서 그 열의가 느껴지고요. 저희도 기꺼이 함께 투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큰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전국 이방 가족 연대 오창하 대표님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하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잘 네, 보이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명 대행진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차이재 대표님과 배정순 회장님, 관계자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저는 전국입양가족연대를 앞에서 섬기고 있는 5자녀의 아빠 오창화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네, 저 아내가 대단합니다. 아까 박정우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입양가족 당사자로서 입양특례법 개정운동을 한 600여 명의 입양가족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낙태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도 매년 4,000명 이상의 요보아동, 부모와 단절된 아이들이 미혼모분들의 친권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입양 대상이 되는 아동은 실제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의 아이들은 친권이 있는 상태로 이제 시설에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다른 그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 그 90%나 되는 아이들 중에 실제로 원가정 회복되는 거는 10%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미혼모 단체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미혼모분들에게 많은 후원과 지원이 되는 것을 입양가족들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80%의 아이들이 원가정이 80%의 아이들, 그러니까 10%가 입양이 되거나 10%가 원가정의 회복이 다시 복귀가 되고, 나머지 80%의 아이들은 대부분 18년 아니면은 거의 평균 11년의 기간을 시설에서 살다가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아마도 이번 주에 MBC 방송에서 나왔던 18세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양가족은 미혼모분들에게 입양을 선택하라고 요청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정양육을 주려고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명이 지켜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생모의 원가정 또는 그것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입양가정에서 자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껏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에서 죽었다는 뜻은 심장이 멈춘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바라보면 심장 박동이 시작되면 살아있다는 것이겠죠. 이미 잉태하여 심장이 뛰는 모든 아이는 생존할 권리가 있고, 그 아이의 생존권은 아무리 생모가 원하지 않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침해할 어떤 권리보다 앞선다고 믿습니다. 혹시 생모가 처한 안타깝고 말 못할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아기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오늘 함께 하신 그 베이비박스 이종남 목사님처럼 미혼모 양육을 돕는 많은 단체에게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들도 많은 입법 활동을 통해서 미혼모분들에게 도움드리고자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이 어렵다면요, 입양 보내는 것이 옳은 결정이지 생명을 죽이는 것은 결코 옳은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결정하고 실행하셨다면 평생 동안 아기를 죽인 죄책감에 고통받으실 것이기에 저희 입양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미혼모분들 아니면은 아이를 임신하신 여성분들의 어려움을 돕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슴으로 낳은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고 건강하게 낳아주신 생모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혹시 주변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태를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께서 꼭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기의 생명을 지켜서 출생해 주시고 또 직접 양육하시거나 입양가족에 맡겨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엄마의 큰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준 생명이 자라서 세상에 빛처럼 빛날 것입니다. 귀한 결정을 하시고 그러한 결정을 곁에서 도와주실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존경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입양가족연대 오창하 대표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신상현 수사님 연결이 잘 되었을까요? 네,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협의회 대표이시자 현 메디컬 닥터이신 신상현 수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 끌어서. 아닙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저희 교수님. 생명대행진을 또 누구보다 열심히 지원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고 계신 분이시죠. 네. 신상현 야고보사입니다. 저는 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생명위원이고요. 남자수도의 지금 생명문화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우리나라에 약 40여 개 남자 수도에 한 1,500명 수도자가 있고 자매 한 120개 수도에 한 11,700명이 있는데 이 남녀 수도자들 한 1,300명을 대신해서 수도자들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작년 2월, 3월, 4월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침묵의 절규, 그 소리 없는 아우성, 우리 태아들의 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특별히 행사에 일부에서 기도했는데요. 작년 4월 11일 현재 발표가 있기 전까지 우리 남자 수도자들은 의견을 많이 발표했었어요. 2년 전 11월 달에는 그 낙태죄가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우리 생명전문위원인 김성주 신부님과 함께 탄원에 대한 증빙 자료를 만들어서 2차례 헌재 그 심사위원들, 판사님들한테, 대법관님들한테 각각 2개의 큰 책자를 만들어서 제발 이 자료를 잘 보시고 올바른 판결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 날 불합치 판정이 나는 날 그 남자 수도자들 총회를 다 해가지고 40개 수도의 장관들의 연명으로 우리는 현재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불복한다. 이거는 올바른 판결이 아니었다고 저희는 헌재 앞에서 거기 많은 기자들과 거기 생명운동가들 또 페미니스트들 그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국회에 직접 찾아가서 보건복지위원인 그 오재세 의원한테 생명을 살리는 법을 만들어라고 호소문을 만들어서 직접 전달하고 3당 대표들에게도 드리고 또 청와대 보건복지부에 다 제출해서 수도자들의 뜻을 이렇게 강력하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수도자들이 의견을 내고 불복 선언을 하고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번에 그런 아주 어려운 법을 만들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나 저희들은 놀랐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시는 법을 만드는 법무부가 아니라 생명을 죽여도 죄가 안 된다는 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 이런 법이 앞으로 제정이 되면은 이전까지는 낙태를 하면 죄였지만 앞으로는 낙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가능성이 보여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수도자들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첫째는 우리 생명수호운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이 1973년도에 로데 웨이드 법이 헌법 연방법원에서 낙태죄 폐지가 되면서부터 미국의 생명운동이 시작돼 가지고 만 45년 만에 작년에 10여 개 주에서 낙태 금지법, 태아 박동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심지어 알라바마 같은 주에서는 강간에 의한 임신도 낙태돼서는 안 된다는 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가 이 낙태죄를 폐지시키고 나서 가치관의 혼란, 가정의 파괴,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 현상이 드러나면서 아, 우리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사회가 혼란에 빠졌구나. 다시 낙태죄가 있어야 되겠다고 그런 각성,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올바른 길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선진국에서 실험이 끝난 상태의 그런 나쁜 법을 다시 도입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작년 4월 11일을
이 국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정 역사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이 아닌가. 가장 나약한 아이들을 죽여도 된다는 그런 법을 통과시킨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험이 끝난 것을 우리는 다시 강조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우리 수도자들은 다시 한번 우리는 불복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무고한 태아들이 죽어가는데 누가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이런 태아들의 소리를 대변할 것인가. 우리 수도자들이 해야 되겠다. 수도자들이 이 고통이라는 선물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국민들을 계모하고, 희생이라는 것이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서 이 낙태를 조장하는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고 생명의 문화를 건설해 나가도록 이렇게 앞장서야 되겠다. 문화는 문화로 대응해야 됩니다. 잘못된 문화는 올바른 문화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과 함께 종교와 성별, 이념과 사상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한 마음으로 태아를 죽음으로부터 지켜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같이 하고 이루어 나갈 때까지, 안전한 세상이 될 때까지 우리들의 모든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영상이 조금 소리나 끊김 현상이 생기는 것은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계신 개별적인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다 그 유선 인터넷망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현장에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혹시 와이파이망을 쓰고 계시면은 조금 끊김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는 행진을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개인 챌린지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마스크를 끼시고 네, 직접 행진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그 영상을 지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들, 겨울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고운 날들, 눈 내리던 겨울밤, 우리가 남겨놓은 그 발자국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예쁜 영화, 붉은 놀이, 와플 아이스크림, 롤러코스터,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름바다, 당신의 미소.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직접 개인 챌린지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해시태그 생명대행진 2020 또 SNS에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SNS에서 또 검색하시면 참여자들의 모습을 또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귀한 한 분 한 분의 참여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신 분들 저희가 한 2분 정도 개별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챌린지 가장 첫 번째 영상을 보내주셨던 분인데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유모차를 타고 아기와 함께 행진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인데요. 변고은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에게 아기와 유모차를 끌고 함께 생명대행진을 참여해 주셨는데요. 본인 소개와 또 참가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광명시에 사는 33살 변고은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프로라이프 통해서 개인 챌린지 안내받고 참가하게 됐는데 제가 매년 참가했는데 올해는 8개월 아기가 있어서 참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언택트 챌린지 통해서 참가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친구들 중에 낙태죄를 악법으로 생각하고 이제 낙태를 찬성하는 친구들, 페미니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낙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라는 거를 SNS상에서 이렇게 올리고 싶어서 매년 참가를 했고 또 뜻깊은 거는 작년에는 아들이 제 뱃속에서 2주차일 때 함께 참여했는데 올해는 유모차로 참여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생명대행진 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생명대행진 조직위에서 마련한 예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성태님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장성태님. 네, 한 분 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뒤에, 네, 죄송합니다. 네, 홍성태님. 지금 뒷부분에 굉장히 멋진 그림이 또 나오는데 어떻게 또 참여하고 계셨는지 한번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콜럼버스 기사단의 홍성태라고 합니다. 우리 콜럼버스 기사단은 그 자선, 형제애, 그리고 애국심을 모토로 뭉친 세계에서 가장 큰 남성 평신도 단체, 봉사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성들이, 교회 남성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모범이 계십니다. 요셉 성인이라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성으로서의 성모 마리아를 도우셨고 그 다음에 태아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셨던 분, 보호하셨던 분이 요셉 성인이십니다. 예. 그러면 저희 그런 교회의 남성들은 그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코 하나가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벌써부터 5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그 생명운동을 저희 콜럼버스 기사단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저희도요 생명대행진 바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올해도 많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참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교님들, 신부님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필하고 순명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세상에 실현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뿐인 똑같은 아기들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행사가 저희가 뭐 한 90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벌써 10분 이상 초과를 하고 있어서요. 또 다음 순서가 있어서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또 앞으로도 생명대행진에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개인 챌린지를 공지를 내면서 이제 또 참여한 분들, 다양한 분들 사연을 검토하고 저희가 시사항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어떤 특정한 분들만 시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한 분 한 분의 사연들이 너무나 소중하고요. 한 분 한 분들의 행진 참여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명대행진 조직위에서는 참가하신 모든 분들을 네,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위에서 만든 또 기념 스티커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스티커 이렇게 네, 보여드리면은요. 기념 스티커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제작한 그 에코 크로스백을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접수받은 그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소를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순서인데요. 해마다 저희 생명대행진 조직위에서는 행사 끝에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대행진 조직위원장이신 차이재 회장님을 모시고 저희 성명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이재 회장님. 예, 예. 예, 드디어 이제 마지막 순서가 왔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많은 고민 끝에 또 결정한 성명서 문안입니다. 네, 회장님께서 먼저 직접 이거,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명서 낭독 앞서서 이제 여기 지금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곽희원 박사님이나 또 저와 같이 오랜 세월 낙태반대 운동을 함께 해온 낙태반대 운동연합의 김현철 전 회장님도 여기 어딘가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종란 목사님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송혜정 대표님은 급진 여성주의자들과 맞대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여성 대표님인 것 같아요. 먼저 목소리 크고 속이 후련하시고 적극적인 활동하시고 우리 배정순 프로라이프 여성회장님의 버금갈 정도로 아주 이런 분들이 꼭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여성들이 제압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항상 우리 프로라이프 여성 좀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여튼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제일 중요한 성명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많은 걱정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 이전이나 이후나 우리의 생명에 대한 원칙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모든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소중한 인간 생명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초기 임신의 낙태에 대한 법적 허용이 불가피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이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깊은 고뇌 끝에 모든 낙태를 막을 수는 없지만 단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낙태죄 개정 입법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라이프 의사회, 변호사회, 여성회가 주관하는 생명대행진 2020 조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낙태법은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며 여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낙태법 개정의 방향은 반드시 태아 생명 보호를 제1원칙으로 해야 한다. 둘째, 낙태죄의 규정과 허용 조항 관련 일체를 모두 형법에 두도록 한다. 셋째, 모든 임산부의 낙태 허용 과정에는 상담 절차를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일정 기간의 숙려 기간을 두며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릴 절차상의 규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모든 국가는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 생명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마찬가지로 의료인 역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인 바 낙태를 거부할 권리를 반드시 명시하여 의료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낙태 시술은 별도의 의료시설과 일정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게만 한정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태아는 인간 생명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생명에 대한 원칙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수십 년 전에 낙태법 개정을 이미 한 상태이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현대 과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초미수가도 살려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정 후 21일째부터 심장 박동이 뛰며 생명임을 표현하는 태아의 생명성을 현대 과학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는 국민 생명과 국가 발전에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바 충분한 고민과 다양한 의견의 수렴 없이 낙태를 손쉽게 허용하는 무책임한 입법을 함으로써 향후에 벌어질 비극적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하는 생명 존중과 인권 최우선의 가치를 낙태법 개정안에서도 반드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엄정히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는 그 작은 태아였음을 언제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2020년 9월 5일 생명대행진 2020 조직위원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이재 회장님 마지막 구절에서 좀 울컥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생명대행진 마무리 순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라이프 여성에도 준비한 스피치가 있지만 오늘 행사가 많이 딜레이가 돼서요. 저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함께 구호를 제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창 우리 차이재의 조직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화면에 있는 구호를 보시고요. 빨간색 부분을 우리 참가자분들께서 함께 반복해서 구호를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이재 회장님 선창해 주시죠. 예, 자, 우리 손을 하나, 오른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자, 잠시만요. 시작합니다. 전체 참가자분들을 저희가 일시에 음소거를 제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제거를 하셔도 되고요. 참가자분들이 함께 제창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음소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이재 회장님이 선창을 해 주시면 참가자 여러분들은 빨간색 부분을 함께 제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청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낙태죄 완전 폐지. 반대한다. 국가의 생명존 일관성을 촉구한다. 사회 경제적 양육 정책 제대로 마련하라. 자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 반대한다. 반대한다. 국가의 생명 존중 정책 일관성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사회 경제적을 제대로 마련하라. 여성과 태아 생명 모두를 존중하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명대행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대행진 제9회 생명대행진 2020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컨퍼런스와 개인 챌린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 그 작은 태아였으며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생명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낙태를 반대해도 이 세상의 모든 낙태를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구할 수 있다면 끝까지 행진할 것이며 투쟁을 불사할 것입니다. 낙태는 아기를 죽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건 허용하지 않건 간에 낙태가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된다는 것은 많은 보고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태아가 독립적인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현대과학이 증명하는 심장 박동 소리, 모성과 구분되는 혈액형과 DNA, 그리고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면 거부하는 무책임한 낙태법 개정을 반대하며 생명 존중, 인권 보호를 지향 생명 보호 정책에 맞는 일적이고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치 포라이프 생명대행진 2020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